저는 사실 농민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학생들이나 다 같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 사회 구조나 여러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민들이 생산한 음식을 청년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사실 청년들도 농민들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제로 많은 대학, 총학생회 등 청년 단체들이 농민학생 연대 활동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연대해야 할 또는 아직 몰랐다면 알아야 할 농민사회의 현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식량 자급률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 조달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대 80%로 웃돌았지만 점차 낮아져 2020년 양곡 연도 기준 20.2%, 식량 자급률은 45.8%에 이릅니다. 전체 곡물 수요량의 8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주요 곡물인 밀과 옥수수 자급률은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CPTPP에 가입하여 자급률을 더욱 낮추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CPTPP는 이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온 FTA의 평균 자율화율인 7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면 개방을 하게 됩니다. 농어민들은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개방 농장 기조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후죽순 체결된 FTA로 농사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 축산, 임업 선진국이 주도하는 CPTPP에 들어가면 농어민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농활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 2019년도 농활 이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생들이 모인다거나 아니면 이런 연대 활동으로 멀리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숙박 생활을 한다거나 등의 활동들이 많이 없었어요. 좀 조용해졌던 이런 학생사회에서 공동체 문화라던가 아니면 이런 농민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대의 의미도 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농활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연대의 끈이 이제 코로나로 잠깐 느슨해졌던 것들을 다시 연결해 나가는 이제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농활에 오게 되었습니다. 농활이라는 활동이 전부터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그 삶을 살아보면서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사실 농민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학생들이나 다 같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 사회 구조나 여러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주거난이나 아니면 뭐 취업난 아니면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히 그 대학생들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내놓는 정책 이러한 방향성들이 누구의 관점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점들이 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농민분들 그리고 농민회에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뭐 식량 자급물 문제라던가 아니면 농민 수당이나 농민들의 삶을 진짜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과 사실 같은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같은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의 눈으로 이제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음식을 청년들이 먹고 있고, 그리고 사실 청년들도 농민들이 될 수 있고, 농민과 청년들 모두 이제 먹는다라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행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타인과 연결되어서 구성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좀 어울리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입고 자고 뭐 먹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가 뭐 돈으로 구매를 해서 혹은 우리 부모님이 주셔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옷이나 혹은 밥 같은 것들이 어느 누구의 손을 거쳐서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비단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분들과 학생들이 연대하는 이유 역시도 우리의 삶 자체를 구성하는 게 농민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연대의 힘이 더 커지게 되었을 때 우리 구성원들이 더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는 서로의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리고 농민 문제 모두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먹거리의 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 의존하다 보니 기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다시 먹거리의 생산과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농민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여 농민들의 소득과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온 식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국가의 식량 주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